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9일 오전 기준 서울의 확진자는 130명입니다. 이 중 양천은 5명, 은평은 10명입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마스크 오부제가 도입됐습니다. 시행 첫날 구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전에도 다 돌았거든요. 여기는 뭐 오전 때는 전부 끝났다고 그러고 다른 데는 아예 물량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박주민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평 갑 후보로 박주민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양천 갑 후보로 전략 공천된 송한섭 전 검사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본선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전국이 여전히 비상 상황입니다. 마스크 대란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까지 도입됐고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지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혜 기자, 양천과 은평 지역의 추가 확진자 발생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주말부터 9일 사이에 양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6명입니다. 양천에선 목 오동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은평에선 최근 유럽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 1명과 5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양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9일 오후 5시 기준 5명이 됐고요. 은평은 10명이 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 동안에 은평구청이 폐쇄됐었는데 확진자와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은평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 3명 중 1명은 30대 남성으로 대저동에 살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에 다녀왔고요. 4일 입국했습니다. 입국한 다음 날인 이 남성은 지난 5일 대저동 주민센터와 은평구청 민원 여건과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평구는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방문한 대저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고요. 은평구청사에 대해선 7일과 8일 이틀간 일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공무원 1명은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9일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발생한 확진자 2명은 50대 부부입니다. 신사이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부부 중 아내가 노원구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집은 방역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동 동선은 조사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천구에서는 일가족 3명이 하루 간격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광명시의 확진자와 연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0대 부부와 20대 자녀가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가족 중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광명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시 확진자와는 자매 기간으로 확인됐고요. 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의 남편과 딸도 양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7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두 자치구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해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는데요. 양천의 5번째 확진자 50대 남성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은평 성모병원과 관련된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일에 브리핑을 통해서 9일 은평 성모병원의 폐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은평 성모병원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시는 은평 성모병원과 관련해서 9일자로 일시 폐쇄 조치는 해제하지만 진료 정상화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은평 성모병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외래 진료 재개를 알렸습니다. 다만 기존 예약 환자와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외래 진료를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내원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병원의 출입 동선을 공간 1층 정문으로 단일화하고요. 병원 입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병원 출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서 코로나19 발병 지역 방문이나 해외여행 이력 등을 확인하고요.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진료나 검사를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평 성모병원 측은 또 선별 진료소 외에도 소아 청소년 환자와 호흡기 환자를 전담 진료하는 안심 진료소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당분간은 2인 1실 사용 정책을 유지하고 음압 격리 병상을 활용해서 호흡기 질환 유증 상사를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성혜 기자와 양천과 은평 지역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도입됐습니다. 구매 혼란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스크 물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의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수십여 명의 시민들이 약국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약국 문을 연 지 30분 만에 마스크 160장이 동난 겁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쉬는 시간 짬을 내 나온 직장인들은 더 허탈하기만 합니다. 일 때문에 마스크가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시간 돼서 이제 구할 줄 알았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못 구하겠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다니면서 구하기는 예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일부에선 마스크 오부제 시행으로 혼란이 줄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제한이 이루어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우체국 판매할 때 1시간 반, 2시간은 서서 그래도 첫날에는 맨 처음에는 5장 샀었는데 그다음은 이제 2장, 1장으로 바뀌어서 그나마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하지만 약국마다 마스크가 공급되는 시간과 물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금 회사 다 돌았거든요. 여기는 뭐 오전 때는 충분히 끝났다 그러고 다른 데는 아예 물량이 안 들어왔다 그러고. 그러면 내일은 몇 시에 와요? 그럼 늦으면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오부제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수요를 채우기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네, 마스크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양천구가 지역의 사회지역 기업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뒤 이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마스크 제작에 열심인 업체가 많은데요. 마스크를 만드는 예비 사회적 기업 더반협동조합 윤명신 이사장을 전화 연결해서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마스크를 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작 업체 입장에서 마스크 수급 대란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각 업체마다 이제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요. 그 마스크가 갑자기 이제 풍기사 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뭐 물건을 만들 때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가격을 막 많이 올려서 그 주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일을 했고, 국내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우선 자기들의 이익이 큰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좀 풍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곳에서 뭐 듣기로는 또 소문이 들리기로는 지금 마스크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니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마스크 한 장의 가격을 200원으로 책정을 해서 관내 취약계층에 공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손해는 아닙니다. 원래 이 덴탈 마스크 자체는 가격이 보통 중국에서 넘어온 거는 한 개당 50원 꼴이었고요.
한국에서는 병원에 납품된 게 한 100원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 온당이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품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제가 그 정도 받은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좀 그래도 이익이 좀 되고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이게 마스크가 많이 품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 정도 좀 올려도 작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공적으로 판매가 되는 물량이 아니면 일회용 마스크라고 해도 시중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수요가 워낙 많아서 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공급 가격이 적당히는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좀 비싸게 팔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가격이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나 봐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 마스크를 만약에 가격을 낮게 내려놓으면 금방금방 나가버리니까 그 판매하는 쪽에서 재고를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급이 안 돼 버리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막 올리다 보니까 그 온라인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자체에서 이제 판매되는 내용들은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그 가격을 좀 이거 품귀가 되다 보니까 높게 이렇게 불려서 팔리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실제적으로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그 판매되는 그 금액을 그렇게 높이 부르자는 의미는 아마 공장에서는 없을 겁니다. 아마 주로 유통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기도 하고요. 또 마스크를 구매를 하고 싶지만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마스크 제작업체 입장에서 국민분들께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은 아마 열심히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구매한 데 있어서 이제 유통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유통사를 주기 때문에 그 유통사가 이제 재고를 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마스크가 없다고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제 지금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이 열심히 좀 만들어서 많이 국내에 배포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한테 사정도 있겠지만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게 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기 전에 선별진료소부터 찾아서 진료를 받아봐야 하죠. 이 선별진료소는 자치구별로 한 곳에서 3곳 정도씩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선별진료소에 사람이 많아지고 또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은 없는 건지 최근에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했다는 양기열 은평구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양기열입니다. 네, 최근에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진료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건 없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 받았을 때는 이제 은평구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그래서 그 방문 주신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꽤나 많았거든요. 절차는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일단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차례가 되면 이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에 순서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만약에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뭐 상호 간에 감염이 될까 봐 우려가 돼서 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걸 좀 주저한다는 분들이 계신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거는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의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를 하려면 그냥 무작정 집단으로 그냥 줄 세우기식으로 대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기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대기를 하시다 보니 그 대기
하시다가 혹시 2차 감염이나 상호 감염이 일어났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선별 진료소까지 방문을 못 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았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조금 요런 대기 시스템이나 혹은 선별 진료소,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굉장히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라 제안을 드리는 것도 있죠. 네. 이 방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좀 추가 설치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은평구 차원에서 뭐 방역이나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예산 그리고 시설과 같은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걸 적극적으로 늘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은평구의 모든 행정력이 그 코로나 방역과 예방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소 하나 늘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 은평병원을 통해 또 선별소 하나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선별소를 늘리는 것보다도 조금 추세를 확인하면서 상황을 돌아가는 걸 좀 판단하면서 늘리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행렬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3동 자원봉사캠프는 성금을 모금하고 물티슈와 에너지바 등을 구매해 서남병원의 의료진과 양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전달했고요. 신정3동 주민 200여 명도 자발적으로 141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 기부 물품을 구매한 뒤 서남병원과 선별진료소에 전달했습니다. 은평 지역에서도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내 동자원봉사센터는 650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친환경 마스크와 위생밴드, 라면 등이 담긴 감염병 예방키트를 만들어 전달했고요. 진관사와 진관감리교회 등 종교계에서도 성금과 음식 등을 구해 전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곳곳에서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 총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후보로 박주민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지역구 30곳에 단수 공천을 결정했는데요. 은평에서는 은평갑 지역구 후보로 박주민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박주민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송한섭 전 검사를 전략 공천하면서 양천갑 지역의 선거 대진표가 선명한 윤곽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한섭 예비후보가 9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한섭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양천갑 지역에 전략 공천한 의사 출신 전 검사입니다. 송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부패를 치료하는 검사의 경험을 살려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황희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황희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황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의 선거운동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21대 국회의원 후보가 아닌 20대 국회의원 본분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와 지역의 방역 봉사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소속 염동욱 예비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사현 이종숙 한재혁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후보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양천갑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